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SOS랩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SOS랩은 스마트 옵티컬 센서스 랩 해서 SOS랩이고요. 저희는 2016년도에 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 4명이 창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차량용, 자율주행용 라이다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아이코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공학 박사, 공학 교수님들이 창업을 할 때 받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창업에 대해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SOS랩의 핵심 기술에 대해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네. 저희는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 라이다 같은 경우는 구글 자율주행차 보시면 그 머리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제가 작은 머리가 아닌데 저 머리보다 큰 게. 그런데 이제 기존의 라이다는 그렇게 회전하면서 전방에 360도를 찍고 자율주행하는 데 쓰였다면 저희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라고 해서 그런 움직이는 무빙 파츠가 없고 그냥 칩 두 개, 렌즈 두 개, 이런 방식의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라인에 있는 물류나 이송 로봇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방 인프라 쪽까지 확장하는데 다양한 곳에서 필요한 라이다를 개발하고 일부는 솔루션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을 고안하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어, 저희가 사실은 저희 연구실이 2002년도부터 라이다 개발을 했던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대형 선박 건조할 때 선박기를 이렇게 모듈 타입으로 만들어 붙이는데 요게 이제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각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량용으로 외산에 비싼 라이다들이 있었고 그 라이다를 국산화하는 연구 개발을 2002년부터 저희 회사에 와 있는 저희 선배님 세대부터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이다라는 기술은 가지고 있었고, 이제 반면 이제 퓨처플레이 투자를 받으면서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이 곧 커지고 있고, 이때 제2의 모빌아이를 찾는다. 모빌아이가 그때 당시 약 17조, 18조의 인수가 됐었거든요, 인텔에. 그래서 이 라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갖는 코어 기술과 자율주행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번 SOS랩도 그걸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창업하고 나서 1년 뒤에 이 라이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SOS랩이 보유한 기술의 차별화된 강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네. 라이다가 이렇게 회전하는 기계 구조가 있다면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모터가 없고 그냥 칩 두 개, 렌즈 두 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회전하는 게 없으니까 진동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내구성도 더 강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적으니 가격도 싸다. 그리고 이제 이게 카메라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다 보니까 앞에 렌즈 설계만 바꾸면 원하는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방에 나는 좁게 멀리 볼 거야. 그러면 협각 렌즈를 가지고 장거리용 라이다를 만들어 주고요. 우리는 광각으로 360도 커브화해서 뒤에 램프에도 달고 측면에도 달고 전면에도 달 거야. 그러면 광각으로 돼서 더 이제 저렴한 라이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희가 갖는 솔리드 스테이트 구조를 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싸고 작고 내구성 좋은 라이다를 만드는데 자동차 디자인에 맞게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구조 최적화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지난 서울 모빌리티 어워드에서 그 SOS랩의 고정형 3차원 라이다로 대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비결은 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라이다가 좋다고 하는 건 CES에서도 같은 회에서도 네, 인정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모빌리티 어워드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모빌리티라고 범주가 확장됐고, 그러면 이 모빌리티 관점에서 저희 라이다의 강점을 저희가 더 잘 어필했고, 예를 들면 저희가 헤드램프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그 모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한 라이다구나.
그리고 모빌리티는 인프라와 다르게 플러그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나 뭐 연료 기반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전기 효율이 훨씬 더 좋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기 때문에 싸고 작고 내구성 좋은 거를 넘어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에너지 효율이 좋구나라는 것들까지 추가로 어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모빌리티에 정말 최적화겠구나. 예를 들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그다음에 뭐 드론 뭐 이런 관점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에 더 싸고 작고 추가로 무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 재료가 더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심사위원들께서 좀 잘 최적화된 라이다로 봐주셔서 이런 좋은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벤츠나 테슬라, 뭐 현대차 등 세계적 기업들은 모두 다 라이더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질문에 포함된 현대차가 세계적 기업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회사들이 라이다를 적용했거나 적용할 예정을 근시일 앞으로 뭐 1년에서 3년 이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회사 테슬라만 제외하고 모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라이다를 양산차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벤츠, 혼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적용을 했고요. 올해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G90 모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 EV9도 적용돼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만 지금 이걸 쓰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요게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결국 라이다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이걸 더 싸고 작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불거진 이슈가 있죠. 테슬라 직원들끼리 테슬라 카메라가 찍은 영상들을 돌려보는, 사실은 이거는 뭐 그 직원들을 개인 탓이라고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계속해서 찍고 다니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카메라를 쓰고 있지만 결국 라이다가 카메라처럼 싸고 작아지는 시점이 근시일 안에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외부의 주변을 임의로 찍고 있는 CCTV와 같은 카메라들은 법적으로도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말 멀리 보고는 라이다라는 기술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주변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주는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활용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와 레이저, 그리고 라이다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색깔 정보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카메라의 한계는 결국은 뭐 빛이 없어서 어둡거나 또는 제가 약간 어, 제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종이컵을 듣는데 제가 엄청 크면 이 종이컵이 작은 종이컵처럼 보일 수도 있고 큰 종이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 조세호 씨가 들고 있는 200ml 우유팩과 최홍만 아저씨가 들고 있는 500ml 우유팩은 같은 사이즈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카메라는 절대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학습 기반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네. 사이즈나 어떤 착시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넘어야 되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국내에서도 최근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어떤 특정 규제 특구 지역에만 가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 전파를 쏩니다. 전파를 쏘고 돌아오는 신호를 받아서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는데 이, 이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퍼집니다. 퍼지다 보니까 이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장애물 감지에 대한 것들은 뚜렷한데 그 감지된 장애물이 사람인지 또는 사람과 같은 폭의 뭐 나무인지 어떤 다른 비슷한 형체들이 찍혔을 때
이걸 구분 짓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다가 없는 카메라 레이더 기반의 ADAS를 보면 레이더는 전방에 이제 장거리 장애물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그거에 대한 인지는 이게 뭐다 구분 짓는 것들은 카메라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두 가지가 다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이게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사고 나는 경우가 흰색 트레일러를 하늘이라고 착각해서 뭐 밑을 들어가거나 박아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 라이다가 있었더라면 라이다는 레이저 포인터 우리가 한 점 한 점 이렇게 멀리 직진선을 가지고 네네.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분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절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메라가 어떤 착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어두워서 못 보는 상황에서도 라이다는 정확한 거리를 찍을 수 있고, 레이더는 이쪽에 뭔가 있는데 그게 얼만큼 사이즈인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라고 할 때 라이다는 한 점 한 점 찍기 때문에 이게 어떤 카메라보다는 덜하지만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구분을 지을 수 있어서,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인지 아니면 뭐 자전거인지 뭐 이런 고양이인지 이런 구분들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도 없어서 더 강인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좀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도 있을까요? 예, 일단은 너무 많고요. 제가 그래서 크게 좀 구분지어서 말씀드려 네. 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거, 모빌리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이는 음, 거에는 라이다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최근에는 그 로봇 청소기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도 네. 좀 저가형 라이다 센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서, 그러니까 의자 다리 사이를 피해서 또는 이 방 구조를 이해해서 여기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충돌을 막아가면서 청소를 잘 음, 하겠다. 그래서 이런 로봇 청소기부터, 예를 들면 물류 자동화 라인에 보면은 배송 로봇들이 있어요. 이동 로봇. 이런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즘은 선박 또는 UAM, 드론, 이런 쪽까지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전방을 인지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판단해서 자율로 움직일 때는 이게 다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인프라에도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CCTV처럼 이 라이다가 이렇게 전방에 관제 시점 착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공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관제 모니터링 하면서 역으로 지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이동체가 있으면 각 이동체마다 센서를 달기에는 단가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내가 관제를 하면서 각 로봇들에게, 야, 너는 지금 계속 직진하고 너는 잠깐 멈춰. 앞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제해서 모니터링 할 때도 좋고요. 또 최근에는 그 저희가 산업용 안전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이 공간 안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일 때 이 무거운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 주변 장애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 알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에도 났는데 그 스쿨존에서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이 시야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하는 과정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이 안 보이는 그 사각지대를 라이다로 보고 별도의 알람을 주거나 신호등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그 연결된 그 차량 단말기에 알람을 줄 수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도 사고도 음,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부터 이런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최근 그런 군 경계 보안까지도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라이다가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음. 좋습니다. 네. 그럼 현재 라이다 산업 시장을 좀 진단한다면 어떨까요? 아, 지금은 그 라이다 시장이 엄청난 큰 기대를 받으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 놨어요. 그래서 음, 초기 도입과 버블기를 지났고, 약간의 이걸, 야, 근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오면 네.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 이론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로 이렇게 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 자율주행차, 우리가 누우면 잠자고 가는 자동차가 나왔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시간에 약간의 떨어지는 관점에서, 야, 그런데
이런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돼. 또는 이런 라이다를 쓴 공장 안에 들어가는 로봇은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이런 교차로에서도 라이다가 있으면 더 안전한 것들을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그마한 실증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시장은 이제 요 라이다에 대한 좀 환상만 있었던 시기는 지나고 그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시장이 개몽이 되고 있는 개몽이 된다는 얘기는 이 라이다의 효용 가치와 라이다 키워드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고 이 데이터의 가치를 안 다음에 이제 결국 시장이 곧 개화할 수 있는 그 직전이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씨가 뿌려지고 이제 뭐 소위 새싹이 나고 이제 곧 꽃이 피기 직전에 그런 계약이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좀 그 영역별로 좀 쪼개보면 자동차는 자동차 업의 특성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시작은 더 빨리 했지만 확장되는 시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고 아까 인프라나 이런 스마트 시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개화 직전인데 펴지기 시작하면 엄청 빠르게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도 좀 꾸준히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해외에서 네네. 반응은 좀 어때요? 일단은 그 저희가 뒤에 배경도 CES신데 네. CES를 저희가 제가 직접 참관한 건 2017년, 전시를 한 건 2018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 6년 동안 계속해서 부스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전시를 나갔었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이 시장의 흥망성쇠와 어떤 라이더 회사들이 잘하는지 그리고 서로의 1년 단위로 어떤 너네 얼마큼 올라왔니? 우리 이만큼 잘했는데 약간 서로 이렇게 기술 경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는 저희가 CES에서 오징어 게임을 라이다로 구현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램프에 들어가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는 그 안에서 소위 이제 알아주는 특히나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에서는 이제는 글로벌 넘버 원 수준으로 이런 램프에 넣을 라이다, 어떤 이 소형 라이다는 SOS 랩이 세계 최고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가서 호객을 한다면 이제는 오는 분들 대응하기에도 충분히 바쁘고 붐볐던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나가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함이었으나 이제는 이제 그분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 시장의 글로벌 레퍼런스를 이미 만들었다라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실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 CES에 만나고 지금 이어져서 의미 있는 뭐 100만 달러짜리의 계약 논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음, 몇 곳이 있고요. 실제 샘플 판매와 그 다음 사업으로 확장된 것도 뭐 5곳에서 10곳 사이가 돼가는 그 정도로 이제 실제 사업이 글로벌리 시작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 뭐 CES를 포함한 해외 전시가 그런 의미로 저희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현재 좀 공사 현장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네.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도 사고 발생 위험을 좀 크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라이다라고 하는 게 주변의 공간과 음, 움직이는 사물을 밤에도 찍을 수 있는 센서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이동하면 충돌을 막고 피해피를 음, 한다면 공장 안에도, 아니,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도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어떤 무거운 무언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인지 못한 요 음, 상황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어떤 대형 크레인이 움직일 때라든지 어떤 지게차가 움직일 때라든지 그래서 그 주변을 그 움직이는 이동체 라이다를 달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라이다로 달았을 때 그 안에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들을 미리 음, 인지하고 예측해서 알람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셧다운 시킬 수 있게 하게 되면 그런 안전사고들도 많이 줄일 수 음,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뭐 기준 룰을 세우고 펜스를 치고 오늘 아침 오늘도 야 우리 무죄 해보자라고 이 사람들이 각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센서를 음, 기반으로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네. 것들은 어떤 또 추가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얼른 더 많은 시장이 개화가 되면 이제는 저희가 반도체 기반의 제품화 됐기 때문에 수량만 늘어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가 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갔을 때 소위 이 센서 값이 더 비싼 거야, 현재는. 근데 이제 음, 이게 센서 값이 정말 기존 어떤 사람을 써서 하는 거, 펜스를 치는 것보다 그에 준하게 저렴해질 수만 있으면 저희가 저희 영업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마음껏 그냥 써보세요. 아니, 그냥 쓰세요. 음, 라고 하고, 저희가 뭐 다른 데서 돈 벌어도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인 이유가 기존의 CCTV는 아무리 안전을 위한 거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을 누군가 감시한다는 게 사실 그 일할 맛이 네.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라이다가 더 많이 팔리고 더 가격이 음, 떨어져서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혼자서 또는 2인 1조로 그 운행을 해야 되는 위험한 현장에서 프라이버시나 내 업무에 대한 어떤 감시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전을 지켜주는 형태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배 기업인으로서 후배 창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창업을 음, 앞두신 또 시니어 어르신분을 만나서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하나부터 열까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처음부터 다 창업가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그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돈보다 더 좀 중요한 어떤 목적이나 가치가 필요하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창업 말고도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창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생하면서 달리려면 그 돈 이상의 가치 있는 사명이나 철학을, 비전을 꼭 발견하시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현금 흐름 관리만 잘하고 달리면 시간의 문제고 어떤 영향력이나 성장의 크기의 문제지 적어도 그 하는 과정 자체가 충분히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로는 저희가 현재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코스닥의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를 잘 받고 또 코스닥 시장에 잘 상장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목표라면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결국은 저희가 결국 라이다의 표준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라이다를 글로벌리 제일 잘 많이 만들어서 더 싸게 이 라이다를 공급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 라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안전한 자율주행, 더 안전한 공사 현장, 산업 현장, 그리고 더 편리한 어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스마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것들을. 그래서 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가진 기술과 라이다 제품 그리고 라이다에 활용한 어떤 솔루션으로서 풀어가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존재 가치이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왔고 앞으로 더 잘 뛰기 위한 저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